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층층계입니다. 층층계는 층층계단이란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힘들게 글 쓰는 아버지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가족을 위해 늦도록 글 쓰는 아버지 마음. 가족을,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 방목을 층층계 해석. 가족에 대한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다락방에서 글 쓰는 아버지가 새벽이 되어서 용변 보려고 내려와 단칸방에서 잠든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올라오다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아버지에 대한 시는 좀 적죠.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아버지 이야기들입니다. 박목월 가정, 김현승 아버지 마음, 나희덕 모디의 잠, 이근삼 원고지 등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중거, 보기입니다. 보기로 된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알맞은 답, 이런 걸 우리 최적답이라 합니다.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독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학은 제 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시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화자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던 화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잠들어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층에 올라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도 한 가정의 가장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며 팽팽한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글은 서도 가랑잎처럼 공허감으로 몰려와 화자는 스스로를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의 고개사와 같다고 느낍니다. 작품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한눈에 보기입니다. 층층계의 시적 의미입니다. 층층계는 계단입니다. 고개사가 계단을 올라 공연하듯이 화자도 층층 계단을 올라가 글을 씁니다. 계단에서 만나는 네모는 원고지의 네모칸과 연결됩니다. 고개사나 화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적산가옥은 일본인들이 남겨둔 가옥입니다. 해방 후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식 집이 남아있는 곳들이 들어있기는 있죠. 이 적산가옥 구석에다가 층층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형편을 보여주는 시적 공간입니다. 층층계는 층층 계단. 이게 고개사도 계단으로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자기도 계단을 올라가서 글을 쓰고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서의 계단과 2층 계단이 유사성으로 연결됩니다.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화자의 노력이죠. 화자가 작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은 뭐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지만 일제강점기 때 아마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더 일도 못하겠습니까? 서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가랑잎. 가랑잎은 잎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진 잎이죠. 잎이 나무에 붙어서 빛나는 그런 잎이 떨어져 있는 잎이죠. 아무리 써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공허감입니다. 요 서도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주고요. 이 공허감은 돈을 충분히 못 버는 서글픔과 쓸쓸함,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요 공허감이니까요. 가랑잎은 가볍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허전함으로 연결됩니다. 가랑잎으로 비유,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이니까요. 그, 가랑잎으로 이제 공허감을 비유했으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입니다. 그죠? 처럼 있으니까 직유법이 되겠죠.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집회. 이건 원고료죠. 돈 원고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충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충분히 벌어야 되는데 못 버니까 내가 모자란다. 뭐 요즘으로 하면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 어느 것은 가난한 시량대,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어느 것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죠. 요 것은 원고입니다. 어떤 원고는 공납금 학비가 됩니다. 요즘은 뭐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안 내죠. 대학교도 뭐 집안 어려우면은 면제해 주죠. 실향되는 뗄나무와 식량 사는 비용 생활비입니다. 늘 부족한 나의 용전, 가벼운 적은이잖아요. 늘 적은 나의 용돈, 뭐 아버지의 용도 돈이 필요한데 부족하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대꾸법도 되고요. 또 이런 공납금 실향대 용전 열거하고 있죠. 열거법이고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니까 운율감이 생깁니다. 운율감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밤 1시 혹은 2시, 밤 1시 혹은 2시, 늦도록 일하는 상황이죠. 이 시간적 배경으로 화자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용변을 하려고, 소변이 보고 싶겠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넉넉지 않은 형편입니다. 작은 방 안에 이제 아내와 가족들이 다 자고 있겠죠.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의 저 무심한 평안함. 서글픈 것은 자식들입니다. 이 가족들이죠. 가족을 보는 화자의 정서입니다. 저 무심한 평안함.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가족의 모습. 서글픔과 평안함의 대비가 됩니다. 자신은 서글픔은 느끼는데 가족들은 평안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죠?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감탄사 영탄법이죠. 나는 층층계를 밟고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간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간이죠. 이 2층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화자의 공간입니다. 바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고개사들이 사닥다리를 내려오는 것과 화자가 원고지에 글을 쓰는 것의 유사성에 착안을 했습니다. 고개사도 나도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나는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은 이거죠.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긴장감, 중압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중압감을 느끼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 이 유리창은 화자의 얼굴이 비치는 곳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다 이래 나옵니다.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죠.
투척한 얼굴을 만난다. 투척한 얼굴은 마른 얼굴이잖아요. 2층 다락방 유리창에 비친 화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또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아버지다. 여기서 자괴감이 느껴지죠.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 한 줄에 써도 될 것을 두 줄로 나누어 썼죠. 이런 거를 행간걸침이라 합니다. 행간걸침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라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심리는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나이 어린 것들은 자식들이죠.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 방에서, 이게 적산가옥이죠. 해방 후 시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무처럼 포름 쪽쪽 얼어 있구나. 날무는 생무입니다. 생무는 좀 속은 하얗지만 겉은 포rom포rom합니다. 이 생무는 자식들을 비유하고 있죠. 직유법이 쓰여 있습니다. 포름 쪽쪽은 푸르스름하게 이거는 시각적으로 드러낸 거죠. 음성상징어. 요거는 태어입니다. 오타입니다. 태어로 어렵게 사는 자식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잠들어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입니다. 네, 연민이 느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또 현대시고요. 운문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또 서정시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이고 예상적이고 또 연민적,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죠. 주제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 특징입니다. 아버지가 잠든 가족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상념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 뒤에 푸르족족 대어인데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서글픈 어조로 성찰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추상적 대상인 정서를 구체적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화자의 모습을 보고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만 그것이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